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인텔 메모리 품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문을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인수 대상은 저장 장치인 SSD 사업 부문을 포함해 인텔의 중국 다롄 생산 시설 전체로 차세대 메모리 분야인 옵테인 사업은 인수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낸드 시장 점유율이 19.4%로 올라서 세계 2위로 도약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기업용 SSD 시장에서는 삼성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장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메모리 산업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감과 또 낸드 산업의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로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오늘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3%대까지 하락하는 등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73% 하락한 85,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가장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죠.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좀 핫하다는 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우리 화요일장에 생각보다 유튜브 이 접속자 수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 그래요? 핫해진 것 많이 같아요. 줄었어? 네, 안 핫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조금 약간 내심 약간 섭섭합니다. 실망하셨나 본데? 아닙니다. 그래도 화요일에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수익의 진수 코너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시간에 또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요. 근데 다 이게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추석이 지나고 네. 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많이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 이럴 때 또 들어와야 꿀팁 이럴 때 얻어가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꼭 보면 이제 들어와서 고점일 때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또 사서 또 물렸다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저점에 팔면 또 그때는 또 다시 또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우리 이럴 때 정보가 더 많아요. 더 많이 맞아요. 들으셔야죠. 여러분도 오늘 현재 지금 한 35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꿀팁들 꼭 얻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그래도 빨간불 가득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좀 이슈가 있었죠.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글쎄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요.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부문을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10조 3천억 원에 왜 인수를 하는 걸까요? 일단 그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 낸드 쪽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해가지고 그 안에 낸드를 해야 된다고 최태원 회장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인텔이 어쨌든 간에 이제 낸드 사업을 지금 이제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달랐던 것 같고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다음으로 점유율이 있잖아요. 2위잖아요. 낸드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5위였거든요. 11.4%인데 네. 점유율이 이제 요번에 이제 한 2배 정도 늘 걸로 보고 있어요. 20%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2위. 그러니까 낸드랑 D램이랑 전부 다 이제 많이 2위에 뛰어올라오네요. 자리로 네.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그간에 D램 쪽의 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D램 쪽 시장 한번 흔들리면 회사 전체 실적이 이제 흔들흔들 거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제 좀 다각화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 구조도 좀 안정화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포석들로 이번에 이제 매수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인텔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는 조금 더 탄탄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이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제 인수를 한 것 같고 네. 이제 뭐 불확실성들은 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많은 돈을 주고 인수를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또 인텔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떼낸 건데 잘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산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전략 하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인수를 한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은 이 SK 하이닉스의 인텔 인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조금 의외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인텔이 어쨌든 낸드 사업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부를 자꾸만 떼려고는 하긴 했었거든요. 떼려고는 하긴 했었는데 뭐 이게 이제 뭐 마이크론 쪽이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좀 통 크게
베팅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앞서 신기수 전문가님 이야기하셨지만 디램에 좀 집중되어 있던 사업이잖아요. 디램에 좀 집중되어 있던 사업 구조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낸드 쪽으로 좀 가는 거죠. 아무래도 비메모리를 하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삼성만큼 지금 비메모리 내에서 뭔가 입지가 있는 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없으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뭔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성장성을 모색을 할 때는 낸드라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로 가면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증설될 것이고 뭐 데이터 센터가 증설되면 기업용 SSD가 사용이 많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낸드가 막 그렇게 뭐 이게 이 가격이나 이게 좋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내년도를 기대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향후 빅데이터 시대를 생각을 한다면 SSD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낸드 쪽을 좀 더 인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사업 입장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림이 그래도 이쁘게 그려지는 사업은 맞죠. 인텔은 왜 자꾸 메모리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용이 네. 없는 거죠. 본인들 어쨌든 지금은 비메모리 쪽에 오히려 그 돈 같으면 비메모리 쪽에 더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결국 도태돼가 결국은 그동안 투자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이 계속 이제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계속 어찌든 보면 이제 인텔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에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부을 필요는 없다. 이 돈이면 왜냐면 지금 AMD라든지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비메모리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지금 소위 말해 박 터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과정에서 굳이 돈이 앞으로 본인들 메인이 아닌 애를 돈을 거기에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뭐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텔은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팔아치웠어요. 안 되는 부분을 아까도 신기수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부분을 산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는 내 메모리를 안 되는 부분을 사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요? 이걸 어떻게 제가 뭐 비율을 엄청 좀 좋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양식 요리 그러니까 파스타집 전문점이에요. 네. 근데 한 번씩 파스타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된장찌개를 좀 팔기 위해서 한식 조리사를 둔 식당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굳이 내가 한식 요리사를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내가 이거 얼마 판다고 계속 이제 옆에 이제 파스타 집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파스타 오히려 재료의 비를 더 넣고 오히려 그 셰프들의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게 효율적이지 굳이 내가 그러면 한식 좀 많이 안 팔리는데 여기에 또 셰프의 돈을 더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메모리 사업이 꺾이는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인텔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니까 떼는 거죠. 그러니까 된장찌개 집에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SK 하이닉스는 된장찌개 집이니까 이렇게 유능한 셰프가 그러면 우리가 영입할게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파스타 집에서 된장찌개 셰프를 그냥 넘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SSD 시장의 성장성은 앞으로 어떻게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네, SSD는 주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쪽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SSD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이제 시장이 연평균 지금 18% 정도 성장, 2024년까지. 그럼 20% 가깝게 되잖아요. 근데 네. 기업용은 지금 한 23% 정도까지 연평균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 인텔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2위가 되잖아요. 네. 그럼 시장 지위 2위 정도면은 이제 내가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 전체 SSD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이제 경쟁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점유율이 좀 낮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낸드 생산을 줄인다고 해도 시장 가격이 딴 데서 많이 생산해 버리면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정도 되면은 이제 공급량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낸드가 많이 빠질 것 같으면 생산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전략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이쪽 시장은 SSD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2024년도부터 그러면은 하락을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서버라는 것은 계속해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돼요. 예, 계속 메모리 그쵸. 교체 주기가 계속 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이쪽 분야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네. 예, 또 신제품도 나오고 해서 이제 시장성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좀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괜찮아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계속 높여 나가는 거고요. 문서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SSD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빅데이터 특히 영상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저장해야 되는 공간, 서버에 저장해야 되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 SSD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데이터 센터가 증설되는 만큼 SSD는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가 뭐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증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확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향후의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SSD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인수하면서 그러면 SK 하이닉스에서는 SSD 시장에서 확실히 좀 성장성을 확실히 자리를 잡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요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낸드 쪽의 시장에 이 공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도시바인데 지금 저기 보신 것처럼 이제 뭐 키옥시아는 이제 도시바예요 옛날에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그럼 인텔까지인데 여기서 어쨌든 한 사람이 빠지잖아요. 인텔이 빠져. 네, 인텔이니까 빠져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이거 뭐 치킨 게임이라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공급자가 하나가 빠지는 시장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항상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디램 가격이 아주 그래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건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하면서거든요. 그리고 뭐 대만에 뭐 이거 났냐든 해가지고 뭐 다 이제 합병하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뭐 네. LP다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장에 소위 말하면 좀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아주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낸드 같은 경우는 물론 그거랑 좀 다릅니다. 키몬다의 파산과는 다르지만 왜냐하면 키몬다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물론 뭐 그거를 다시 받아가지고 뭐 패자부활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물량을 다 받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시장에 플레이어 한 명이 빠지는 건 긍정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표를 보니까 키옥시아도 근데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그러니까 산 낸드에 거예요? 대한 포지션을 두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제 도시바가 이제 이거 소위 말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왔을 때 네. 어느 정도 지분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됐었죠. 근데 이거랑 지분 투자 된 거랑 실제로 그거 라인을 가져간 거랑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표를 보니까 그럼 이제 SK하이닉스가 인텔이랑 합쳐지면 거의 이제 낸드 점유율이 삼성이랑 SK 합해서 50%가 넘잖아요. 넘죠, 절반 넘죠. 이상을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국내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도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좋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긍정적이죠. 근데 왜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부진했을까요? 그게 이제 그거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뭐 아주 드라마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네. 일단은 규모가 크잖아요. 지금 이게 10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지금 제가 알기로 M&A상 가장 큰 규모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죠? 그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한 것보다 더 큰 규모니까 10조잖아요. 10조. 네. 그러면 결국에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돈을 어쨌든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마련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혹시라도 유상증자로 하지 않을까 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지금 현금 흐름으로는 10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 유증은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차입금은 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SK하이닉스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게 뭐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인텔 쪽에 뭔가 파운드리 쪽을 가져왔으면 조금 더 뭐 반응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더 강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본인이 잘하고 있는 걸 더 강화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가지고 뭐 모멘텀이 아주 강해졌냐라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좀 약간 뜨뜻미지근한 거죠. 만약에 시장이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좋은 시장이었으면 강세장이었으면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시장도 뭐 그렇게 강한 장이 아니니까 이 정도 재료를 가지고 뭐 올릴 만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 나쁜 재료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낸드 쪽에 이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본인들이 어쨌든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거는 SK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앞서도 이야기했죠. 뭐 차입이라든 차입금과 관련된 부분 혹시라도 유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새로운 뭔가 큰 성장 모멘텀을 가져갔다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시장은 뜨뜻미지근했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뭐 긍정적으로 이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길게 보면은 분명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지금 당장의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부담감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SK하이닉스 주가가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면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호재성으로 인식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중립적으로 중립. 봤거든요. 왜냐하면 네. 돈 쓰는 건데 이 부분은 나쁜 건데 미래를 또 도모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다. 두 개 그쵸? 그냥 쌤쌤. 중립적으로 그냥 저는 보고 있었고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오후에 반등 나오면서 아래꼬리를 달았는데 어쩌면은 시장이 오늘 안 좋았으면은 또 이제 조금 조정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인수자금이 10조가 넘으니까 네. 그 조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데가 많아요. EUV 쪽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설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까지 지금 사야 되니까 이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빚내게 되면은 또 재무 건전성 문제 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또 투자만큼 성과가 바로바로 나와야 될 텐데 예.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채권으로 안 되게 되면은 이제 증자 혹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우려감들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인수한 인텔 이쪽에 이제 중국 쪽에 있잖아요, 회사들이. 근데 중국이 지금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점점점 인건비가 높아져가지고 결코 지금 이제 인건비가 싼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성을 낸다는 게 네. 이제 예전만치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 그리고 인텔이 지금 적자를 보던 회사를 지금 인수를 했기 때문에 가져오면 적자예요, 일단. 이게 이제 흑자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언제쯤 그 흑전이 될 건가에 대한 이제 그렇구나. 불확실성. 네. 그러니까 나쁜 점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주가가 흔들리면 또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SK하이닉스는 계속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중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 건은 지나갔다고 봐요. 그래요? 그리고 그냥 SK하이닉스의 본연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는 실적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이제 움직일 걸로 보기 때문에 요건은 뭐 오늘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재료일까요? 네.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SK하이닉스는 이 재료가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면 계속 당분간은 조금 이것 때문에 주가에 좀 조정을 받을까요?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저도 네. 막 특별하게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아까 말했지만 악재랑 호재는 겹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저도 이야기했고 지금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혹시 유상증자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악재, 거기에 대한 불안감. 네. 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강화, 경쟁력 강화, 호재. 요게 그냥 소위 말하면 쌤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저는 이것 말고 그냥 SK하이닉스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분기 실적이나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이야 화웨이 쪽에 러시 오도로 인해 가지고 뭐 3분기 실적 괜찮았지만 4분기도 사실 다른 믿을 건 많거든요. 그리고 화웨이 비중이 안 많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실 SK하이닉스는 지금 이번에 3분기에 그 실적은 좋게 나오겠죠. 근데 화웨이가 상당 부분 땡겼잖아. 그러니까 뭐 4분기 나머지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니까 네.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부진했다라기보다는 나머지 다른 것들 대비해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좀 부진하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 말고 낸드 관련해서 소재 관련주들도 많잖아요. 뭐 네. SK 머티리얼즈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쪽의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긍정적으로 봐야죠. 이쪽은 긍정적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이거는 장비 업종은 SK하이닉스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이번 인수는 좀 부정적인 재료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이 10조를 네. 본인들이 순수하게 라인 증설에 쓰면 훨씬 더 수혜잖아요. 다 발주가 나올 건데. 근데 라인이 이미 있는 걸 받았잖아요. 10조라는 네. 거.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아까 그 라인을 받았잖아요. 투자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장비 업종은 제가 보기엔 좀 부진할 수밖에 SK하이닉스 향 비중이 높은 장비 업종들은 좀 부정적일 것 같은데 네. 대신 소재나 부품 업종 아니면 검사 장비 검사를 대행하는 외주 옷셋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호재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출하량은 늘어날 거잖아요. 뭐 그다음 빅크로스도 늘어나는 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호재는 맞죠. 왜냐하면 캐파 자체가 어쨌든 증설되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쪽에. 그러니까 오늘 SK 머티리얼즈가 좀 강하게 움직였고 뭐 윈팩 같은 경우가 많이 움직였던 게
SK 하이닉스 쪽에 물량이 있었던 소재, 그다음에 옷셋 업체니까 여기에 SK 하이닉스 물량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한 방에 그냥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량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 쪽에서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재랑 부품, 옷셋 업체들은 호재인데 장비 업종들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2위로 치고 올라오면 삼성전자 쪽에는 어떤 반응이 없을까요? 삼성전자는 예, 눈도 깜빡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요? 별로 이렇게 크게 이제 그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SK 하이닉스가 낸드 쪽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낮아진다거나 뭐 그런 일은 결코 이제 없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러지는 뭐 거의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제 SK 하이닉스의 인텔 인수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부분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좀 알아볼까요? 반도체 투자 전략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네. 시기가 뭐 3분기, 4분기? 4분기죠. 4분기에 대한 포인트는 아직까지 조금 부진하겠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재고가 빨리 소진이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니까 데이터 센터 증설하는 속도도 조금 더 더뎌지겠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하긴 한데 뭐 저는 근데 그런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네네네. 그런 것처럼 요즘에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옛날에 있던 말이긴 하지만 네. 요즘 한테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큰 흐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을 막을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간다. 그렇죠.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을 오히려 빨리 땡겼죠. 빨리 땡겼고 지금 당장은 잠깐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은 간다라고 보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업황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조정치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네. 저는 그래도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을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안경테 바뀌셨어요?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오, 살려줘요 님이 안경테 바뀐 것 같다고 갑자기 네, 맞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보세요? 내년도 반도체 뭐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비메모 이거 낸드 얘기하는 거라서 메모리 쪽만 좀 전망을 좀 해왔는데 네네. 일단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가 저점을 찍을 걸로 형성을 할 걸로 이제 그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낸드는 조금 저점 형성이 좀 늦을 걸로 봐서 내년 한 2분기 정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가격이 좀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낸드 네. 쪽이 좀 늦게 좀 그 반등이 나올 텐데, 근데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생산량을 조절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아마 이제 그 인수하자마자 바로 뭐 생산량 조절을 돌입하기는 힘들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전망이 그대로 아마 흐를 수 있는 여지가 크고요. 낸드 쪽에는 왜냐하면 서버 업체들의 재고 소진이 내년 한 1분기, 2분기까지는 가야지 재고 소진이 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낸드 쪽에는 2분기까지는 좀 가격이 좀 빠질 걸로. 근데 빠지는 속도는 줄어들 거고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바일이 디램을 좀 견인을 할 겁니다. 네. 또 하반기에는 이제 그 서버 쪽이 수요를 회복을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이벤트를 본다면 이제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관심 가지셔야 되겠고 지금 뭐 그동안에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내년부터는 전기차 쪽에도 메모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쪽에 들어가고 또 이제 5G 장비 쪽에도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 쪽이 이제 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에 대한 것들은 내년도에는 굉장히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 투자 캐파가 훨씬 큽니다. 이런 거는 장비주들한테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호재가 되겠죠. 네. 뭐 이제 비메모리, 뭐 메모리 할 것 없이 다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비주들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장비주들이든 뭐 소재주들이든 요번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요번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장비주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생긴 구간이다 보고 있고요. 내년을 본다면은 지금 잡아 나가셔도 되는 쪽이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 이쪽이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전략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종목 진단해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매수가가 82,000원에 비중이 30%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앞으로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문서진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제가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업황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흐름 자체는 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니까 들고 가셔야죠. 지금 구간에서 뭐 SK 하이닉스를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속도 면에서 좀 더딜 수는 있다. 하지만 방향성은 맞다. 예, 이렇게 봐셔야죠. 뭐 근데 기본적으로 가격은 단기적으로 10만 원은 뭐 무리 없이 간다고 뭐 10만 원은 무리 없이 간다고 보고요. 네. 10만 원 더 가겠죠. 근데 이제 이 하이닉스가 10만 원을 더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일단 먼저 제가 더 터치를 좀 해줘야 되겠죠. 좀 강하게 이제 6만 원 돌파하면서 10만 원을 10만 원 6만 원 돌파 한 8만 원 정도를 가주면 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후발로 따라와서 이제 10만 원 돌파한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삼성전자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업황 관련 개선 기대감을 기대한다면 내년 상반기나 내년 몇 말까지 들고 간다면 네. 무조건 10만 원보다는 더 위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뿐만 아니라 근데 앞서 아까 미스터 광님도 SK 하이닉스를 69,000원에 비중이 50%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69,000원이에요? 네, 와, 69,000원에 50%. 그러면 이미 수익은 본 상태인데 또 약간 비중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분 네. 같은 경우도 그냥 계속 보유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주식은 내가 사서 파는 주식이 있고 네. 그냥 사기만 하는 주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팔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 사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계속 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사는 종목이고요. 네. 내가 사서 팔겠다, 시세 차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사면 안 되죠. 오히려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도 사서 파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사서 한 3, 4년 정도 내가 안 판다는 생각으로 하면 매수할 만은 한데 내가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뭐 시세를 보고 내가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굳이 SK 하이닉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했지만 10만 원보다 더 갈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고요. 신계조 전문가님은 SK 하이닉스 대응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요? 뭐 문선인 전문가가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네. 이 종목은 대응할 종목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일단 사면은 가져가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일단 그 다리가 짧죠. 그 얘기는 속도는 그렇게 기대할 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기대하려면은 다른 종목들을 해야 되죠. 대신 이제 속도가 빠른 놈들은 빨리 올랐다 또 빨리 꺼질 수가 있으니까 네.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앞으로 어쨌든지 간에 전 지구상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계속 그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는 수요가 계속 가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네. 우상향으로 이제 방향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4분기 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주가 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정도의 흔들림 같은 것들은 또 견디면서 가야 되고 견딘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일단 지금 뭐 일단 샀다면은 들고 가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뭐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팔아야 되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이게 뭐 현대전자 거 제외하고 그냥 네네네. SK 하이닉스 때랑 흐름을 10년 흐름을 한번 보세요. 10년 네. 흐름을 한번 보면 그냥 안 팔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예, 월봉인데 그냥 10년 정도 보면 5,000원 하던 주가잖아요. 그래요. 예, 5,000원 하던 주가가 갔으니까 네. 10만 원 갔잖아요. 20배 간 거잖아요. 어. 그렇죠. 이때 1억 넣어놨으면 20억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건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국에는 산업의 흐름을 밀고 그냥 가는 거니까 내가 이걸 6만 얼마에 샀는데 뭐 가냐 마냐는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사업 부분,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오늘 살짝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이지만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반도체라든지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대응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